통제의 박주택 원리로 의원님 10분 내로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표결 안 하신 거 아닙니까? 표결하세요. 표결할 때까지는 저한테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10분 내로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시면 물러나겠습니다. 잘 좀 들으세요. 자, 그럼 관련성 표결하세요. 표결할 때까지는 저한테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자, 표결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표결할 때까지는 발언권이 있는 겁니다. 의사 진행은 의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고. 공수처법 제24조 아직 토론 제1항 중이니까 말씀 제2항은 드리시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들은 수사처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제한되는 기본권. 수사처가 설치됨으로써 고위공직자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범한 경우 수사와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검찰, 경찰 등이 아닌 수사처에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처럼 수사처의 수사 등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수사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수사처로부터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여러 강제 수사를 받게 되므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침해 여부도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공수처법이 권력 분리 원칙, 영장주의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바, 단순히 일반 헌법 규정이나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 소원의 적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헌법 원칙의 위반 여부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범위에서 판단한다.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판단.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공수처법 제3조 제2항은 명문으로 수사처의 직무 수행상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수사처의 소속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공수처법 어디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청구인들은 수사처를 헌법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설치하여 대통령이나 국회로부터 어떠한 통제나 감독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수사처의 설치가 자유민주적 통치 구조의 기본 이념과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처가 헌법상 정부 조직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수사처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함께 살펴본다. 권력 분립 원칙의 권력 분립 원칙은 국가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독립된 국가기관에 기속시키고, 국가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원리이다. 권력 분립 원칙은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 권력을 분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분할된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간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헌법 원칙으로서 권력 분리 원칙은 구체적인 헌법 질서와 분리하여 파악될 수 없는 것으로 권력 분리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헌법으로부터 나오므로 어떠한 국가 행위가 권력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헌법 규범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권력 분리 원칙을 채택하여 국가의 기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를 조직상으로 분리, 독립된 국가기관인 국회, 정부, 법원에 각각 나누어 맡기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다른 국가기관과의 협력하에서만 헌법적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관 간의 관계를 협력적 통제로 형성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20대, 21대 국회의원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던 판결입니다. 중요한 판결이에요. 여기 나오는 상당한 내용들이 특검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헌법에서 권력 조용히 해주세요. 권력의 분할뿐만 아니라 네, 권력 간의 작용과 통제의 원리로. 박규택 의원님, 10분 내로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표결 안 하신 거 아닙니까? 10분 내로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십시오. 표결하시고 표결하시면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권력 분리 원칙은 권력을 분할할 뿐만 아니라 권력 간의 상호작용과 통제의 원리로 형성되어 국가기관 상호 간의 통제 및 협력과 공조는 권력 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권 및 거부권,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확정권,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공동관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헌법상 권력 분리 원칙이란 국가 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 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잘 좀 들으세요.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부의 의의에 대하여 헌법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표결하세요. 표결할 때까지 나한테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헌법 제가 제4항이 헌법 10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제101조 조용히 하시죠. 제3항과 함께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의 직접적인 표현인 점을 고려할 때 헌법 제66조 제4항에서의 정부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집행부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은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있으나 대통령과 행정부,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 규정의 해석상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정부의 구성 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률로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수사처의 수속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구공수처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수사처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인지 아니면 행정부 소속의 기관인지에 대해 살펴본 다음 위 조항들이 국가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수사처의 법적 지위. 수사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특정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수사와 공소 제기 및 그 유지는 형사 절차의 핵심으로 많은 국가에서 행정부가 수사와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우리나라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인 법무부의 장관이 수사와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검찰 사무를 관장하며 이를 위해 그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고 있다.